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어마어마한 시간을 갖다가 둘러서 온 것 같습니다. 한 2주 이렇게 기본 강의 끝나고, 기초 강의 끝나고 나서 기본 강의 이제 처음 하는 거죠? 네, 첫 시간입니다. 12월 달에 이제 8번에 걸쳐서 32시간이죠. 32시간 동안에는 민법 총칙만 합니다. 전범위 다 하면 우리 선생님들 배운 게 하나도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총칙을 갖다가 11월달, 12월달, 오늘 11월 5일이지 않습니까? 11월 달에 4번, 12월 달에 4번 해가지고 민법 총칙을 갖다가 8주죠, 8주. 그 다음에 1월달하고 2월달 있잖아요. 이때 이제 물권하고 채권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3월달에 이렇게 붙게 되면은요, 이때 이제 민법 총칙을 갖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4월달, 5월달 이렇게 나가게 되면 물권하고 채권을 또 하게 되죠. 이게 왜 중요하냐? 24개 나오니까. 그 다음에 물권하고 채권이라고 하는 건 뭐 아시겠지만 8개, 8개 나오기 때문에요. 그건 중요한 부분만 갖다가 하셔야 돼요. 교재는 애들 교과서보다 좋습니다. 교재는 애들 교과서보다 좋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 잘 정리해서 읽어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처음 하시는 분이 진짜 혹시라도 있다 그러시면 그런 분들은 그 기초 강의에서 용어 해설은 꼭 들으셔야 돼요. 그거 안 들으시면 이 과정 자체를 다 따라올 수가 없어요. 지금 11월 달부터 그러면 금년도 2달 남았고 내년도 이제 7월 달 둘째 주에 시험 보니까요. 7월 달 둘째 주 빼버리고 6월 달하고 금년도 2달하고 8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8개월 동안에 우리 선생님들이 법대 예전에 3년치 분량을 갖다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하실 때는요, 무조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 위주로 하셔야 돼. 그걸 갖다가 하셔야 되고요. 시간을 갖다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은요, 교재를 딱 과감하게 안 나오는 부분은 혼자 읽어보시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버려버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숙제를 잘 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내년도 시험에 그래도 민법을 갖다가 한 80점 이상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에 1차 붙으신 분들은요, 종로에서 민법을 갖다가 그래서 1차 붙으신 분들은 기본이 85점 맞았습니다. 기본이. 왜 그러냐? 시설하고 회계를 갖다가 점수를 꺼주셔야 돼. 그게 안 내주시면은요, 그냥 뭐 내가 회계 다 맞아버리겠다. 그냥 시설 다 맞아버리겠다.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두 과목은요, 범위를 벗어나요. 교과서 없는 데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민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조문하고 판례가 있으니까요, 교과서하고 숙제에서 다 나온다. 200개 지문에서 5개 정도만 우리 선생님들이 긴가민가한 게 나온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욕심 같아서는 뭐 다 맞는 분들도 이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보통 한 2개 정도는 틀려줘서 95점 정도 맞습니다. 작년에도 여기 95점 나왔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잘 보시면 돼요. 자, 교재 볼게요. 교재를 떠보시면은요, 22쪽에 딱 보세요. 공통원칙, 통칙 있죠? 공통원칙, 통칙이에요. 통칙은요,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통칙은 여기에서는 이제 신의성실까지 따지기 이제 2문제가 되겠는데, 통칙에서는 민법 제1조 법원 요거 한 문제 반드시 나오죠. 요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요, 우리가 권리의 종류에서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 요거 100% 나오죠. 그래서 보통 2문제는 100% 나오고요. 여기서 만약에 출제 요인이 하나 더 이제 추가시키면 권리의 종류가 나와요. 권리의 종류. 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염두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2쪽에 보면은요, 민법이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민법이란 이렇게 돼 있고, 민법의 뜻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가시면 돼요. 민법은 일반인들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그 다음에 양괄호 2번에 보면 민법은 2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 있고, 왼쪽에 보시면 돼요. 양괄호 2번에 민법의 2가지 의미 찾으셨어요? 네, 거기 보시면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 있고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있는데요. 기억본에 보면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이란 이름의 법전을 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헌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상법도 있고 이름 그 자체가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58년 개띠의 2세기에 태어난 법률 471호 민법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 한번 해보면 실질적 의미의 민법 이렇게 되어 있죠.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요, 민법전 말고 다른 것도 포함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의미로서 민법전 말고 이름은 다르지만
민법의 역할과 기능을 하는 다른 이름의 법들, 그래서 민사부속법률이라든가 민사특별법이라든가 관습법이라든가 조리라든가 다른 거 다 포함한다.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민법전 하나밖에 없고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다른 것도 포함하는 거니까 당연히 동글명이 2번 형식적 의미의 민법전하고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다르다. 일치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23쪽에 보면 민법의 성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23쪽에 보면 민법의 법체계적 지위 이렇게 됐는데요. 민법의 성격이에요. 성격. 그래서 제목만 보시면 돼요. 민법은 사법이다. 제목. 그래서 밑줄 그어놓으세요. 양거를 1번에 보면 민법은 사법이다. 사법이 뭐예요?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하는 거죠. 재산관계가 됐든 가족관계가 됐든 물건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쓰고 계약을 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가 원해서 하는 거죠.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걸 뭐라고 한다? 사법. 그래서 공법이 아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면 민법은 일반사법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일반법이란 얘기죠. 일반법은 뭐냐면 제한이 없이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적용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이 있으면 특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특별법이라는 말을 쓰고요. 민법은 갓 태어난 아이서부터 대통령까지 외교관까지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여행을 하고 있는 관광객까지 전부 다 민법을 갖다가 적용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일반법 그래요. 그러면 특별사법은 뭐냐 이거죠. 특별사법은 상법을 말하는 거예요. 상법. 그래서 거기 23쪽에 밑에 계속 보고 있는데 동글맹이 1번에 일반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사법으로서 뭐가 있느냐? 상법이 있다. 상법은 특별사법입니다. 상법은 누굴 대상으로 한다? 상인. 그래서 상인 누구예요? 각종 회사. 그래서 주식회사라든가 한명회사라든가 유한회사라든가 합자회사라든가 이런 회사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것들은요 전부 다 돈벌이하는 집단이기 때문에요 일반인들보다 단계가 높은 전문적인 법을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특별사법으로서 상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4쪽으로 넘어가시면 민법은 실체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실체법이 뭐죠? 정체를 말하는 거예요. 정체. 그래서 24쪽에 보면 양거라 3번에 민법은 실체법이다. 실체법. 그래서 실체법은 뭐냐면 당사자 사이에서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주장할 수 있느냐. 매매계약을 갖다 체결을 하면 매도인은 돈 받을 권리가 있고 반면에 돈 받았으니까 권리를 넘겨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매수인은 샀으니까 돈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권리를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서 주고받는 권리와 의무를 갖다가 규율하는 게 뭐다? 그게 바로 실체법이라는 얘기예요. 실체법. 그래서 민법은 당사자 사이에서 권리와 의무를 갖다가 확인해주는 실체법이고 그 다음에 절차법은 민법 말고 요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갖다가 실현해주는 법이에요. 실현해주는 법. 갑과 을 사이에서 분쟁이 있어가지고 갑이 승소를 했어요. 승소를 하게 되면 법원의 판사가 당연히 판결문대로 야, 을 너 갑에게 이행을 해. 그랬는데 이걸 갖다가 을이 이행을 안 해요. 그러면 국가 공무원 집달관 데리고 가서 강제 실현하죠. 실현해주는 게 바로 절차법이에요. 실체법이 뭐예요? 권리와 의무를 확인해주는 법. 실체법은 확인해주지만 절차법은 뭐예요? 실현해주는 거죠. 실현해주는 것. 그래서 민법은요 어떤 성격을 갖느냐, 지금 보신 것처럼 민법은요 사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고 사적 자체가 허용되는 것이고 국가와 국민 사이의 권리와 의무 공법관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이때 민법은요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니까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고 이거는 특별한 법, 상인을 갖다가 대상으로 한 특별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권리와 의무를 갖다가 확인해 주니까 실체법이다. 실체법. 따라서 실현해주는 절차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과서 그렇게 장황하게 많이 들어가 있지만 우리 이거 필요 없고 민법은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 이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교과서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안 나오는데 뭐하러 읽어요 이거. 그 다음에요 24쪽에 보면 민법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민법은 안타깝지만 우리 고유의 법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 일본 놈들한테 지배받았잖아요. 그 참 자랑스러운 것도 아닌데 나라를 갖다가 팔아먹은 인간들 있잖아요. 나라를 팔아먹은 인간들. 국가 민족을 해가지고 일본에다가 나라를 팔아먹은 대표적인 쓰레기 이완용이. 그 자식 때문에요 우리나라에 민법이 없어요. 민법이 없어가지고